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2의 정적분의 활용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매번 출제되는 유형으로 주로 4점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만 3점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 외의 문제들에서는 다 4점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4점 문항으로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 다만 계산이 좀 많다. 특히 올해 봤던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의 문제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산이 그 전보다 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속도 함수를 주고 위치나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22학년도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치 함수를 주고 그 안에서 무언가 추론해 나가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매번 속도 함수를 주고 그 안에서 가속도가 얼마일 때 움직인 거리를 구하자 등등의 속도가 중심이 되고 그 안에서 가속도를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위치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위치의 변화량을 구한다든지 등등의 내용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치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항상 처음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보통의 문제들은 처음 위치를 원점으로 문제에서 주어지는데 24학년도 9월달 11번 문제를 보시면 이때는 처음 위치가 원점이 아니라 특정한 위치, 뭐 예를 들어서 1이라든지 8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위치를 처음 위치로 설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놓치면 이제 완전히 다른 답이 나와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위치를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보시면 자, xt라고 하는 위치에 대한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위치에 대한 함수를 미분하시면 속도에 대한 함수가 나오게 되고 이 속도에 대한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제 적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미분을 했으니까 가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적분을 할 때는 단순하게 속도,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t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위치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vt, dt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t에서의 위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식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a부터 t까지 vt, dt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 위치의 변화량과 함께 나오는 게 움직인 거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움직인 거리. 자, 우리가 움직인 거리, 어떤 특정한 위치에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움직인 거리 항상 일정할까? 라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진다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0이라는 위치에서 출발해서 1이라는 위치로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출발은 0에서 출발을 했고 도착은 1에서 도착을 할 건데 0부터 1까지 움직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이동 거리를 가질까요? 라고 하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냥 0에서 출발해서 그냥 바로 1까지 도착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은 서로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처음에 출발을 해서 도착 지점을 잘못 알아서 더 갔다가 다시 1이라는 위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위치의 변화량은 1밖에 안 되는데 움직인 거리
이만큼을 더 움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만큼. 이만큼에 대한 계산이 더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0에서 출발을 했는데 뭔가를 놓고 와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1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움직인 거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보정해줘야 되는 건 이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오른쪽 방향이 양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 왼쪽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단순하게 빼지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느낌으로 계산이 되어야 한다면 a부터 t까지 vt의 절대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b라고 바꾸고 여기를 b라고 바꾸면 a부터 b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는 a부터 b까지의 움직인 거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식을 표현할 수 있고, 위치의 변화량과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할 개념은 단순한 정적분. 어떤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정적분하자라고 하면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것과 유사한 느낌인 거고, 그 다음, 자, 움직인 거리와 비슷한 느낌으로는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상황에서 움직이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표현도 주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움직이는 방향이라는 것은 이 속도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움직이는 방향은 속도의 부호. 자,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속도가 0이 되어야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개념과 비슷한 것은 뭐냐면, 방향을 바꾼다 는 결국 비슷하게 우리가 극값을 갖는다와 유사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 함수에서 출발을 했을 때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라는 함수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vt라고 하는 속도 함수는 x't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fx를 미분하면은 f'x가 되고,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서 0이 되는 지점 중에 극값을 갖는 데도 있고 극값을 안 가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vt가 0이 되는, x't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 순간에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주셔야 되고, 극값을 찾듯이 그 지점에서의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길을 걷다가 내가 잠시 멈춰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멈추면 바로 방향을 바꿔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서 잠깐 멈췄다가 초록불이 켜지면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듯이 방향은 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멈췄다고 해서, 속도가 0이 됐다고 해서 방향이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찾는 것은 결국 극값을 갖는 지점을 찾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지금 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속도에 대한 함수가 주어졌고, 점 P의 위치, 0에서의 점 P의 위치, 처음 위치 잘 체크하시고 0이다. 자, T는 1에서 점 P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러면 1일 때의 위치를 찾아보면 x1이라는 것을 나는 찾을 건데, 처음 위치가 0이었고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vt라는 것을 적분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부터 3까지 P의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부터 3까지 그냥 단순하게 정적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3점 문제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우리가 적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자, 이 문제 또한
사전 문항으로 출제되었지만 번호가 9번이라고 주어져 있듯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고 가속도가 12일 때의 K를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V'T가 결국 가속도 함수가 되는 거고, 이 가속도는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24T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12가 되도록 하는 K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K가 아마 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1부터가 아니라 3K부터 4K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3부터 4까지 VT의 절대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T제곱으로 묶었을 때 T-3이 되니까 얘가 결국에는 뭐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3부터 4까지면은 요 넓이.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VT DT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붙여서 계산한다. 이 부분만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2학년도 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자, 22학년도 수능 문제는 앞서 얘기했듯이 속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위치에 대한 함수가 주어져 있고, 속도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0부터 1까지 절대값 VT DT를 적분했더니 2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움직인 거리가 2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0부터 1까지 VT DT는 0이다. 자, 얘는 다시 보면 VT라는 것을 적분하면 XT가 되는 거니까 XT에 0부터 1까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결국 X1 마이너스 X0이다. 그런데 X1도 0이고 X0도 0이니까 얘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움직인 거리는 2인데 위치 변화량이 0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일단 맞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XT1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T1이 열린 구간 0, 1에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이라는 시간 동안 0부터 1까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위치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는 X. 자, 그러면 1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만약에 1보다 더 멀리 갔어요. 근데 나는 1이라는 시간 동안 이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1이라는 시간 동안 원점으로 돌아와 줘야 되는데,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특정한 시간까지 내가 1보다 더 멀리 갔다면 돌아올 때 딱 여기 원점까지 돌아왔다고 해봅시다. 1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자, 그러면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 딱 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분의 3이었다. 그러면은 2분의 3만큼 갔다 2분의 3만큼 돌아오는 거니까 3이라는 움직인 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XT1, 그러니까 위치가 1보다 큰 지점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움직인 거리가 2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0 이상 1 이하인 모든 t에 대하여 절대값 xt가 1보다 작으면 xt2가 0인 t2가 열린 구간 0, 1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위치가 0이었던 시점이 있을 거고, 1보다 안 갔고, 그러면은 여기서 연장해서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겠죠. 1 동안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만.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2라는 거리를 맞춰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디귿이 xt2가 0이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 식을 보시면
이제 저 식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시점. 아니면 뭐 그래프 모양은 여러 가지로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0, 마이너스 a분의 b 1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결국 얘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모든 t가 1보다 위치가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가 지금 t축이 되는 거고 y축이 x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t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을 때 여기가 xt. 자, 그러면 얘는 0부터 1까지 움직인 거리가 2가 돼야 되니까 최대로 2까지 딱 갔다가 1까지 갔다가 왕복을 해서 다시 2만큼, 여기 1만큼 올라갔다가 1만큼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니은이 틀렸던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서도 얘가 1만큼 올라가 버리면 1만큼 갔다가 1만큼 내려가 버리면은 이미 2만큼 더 갔는데 여기서 더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1이 더 위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특정한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만큼 갔다. 얘가 뭐 2분의 1만큼 갔다. 그러면 다시 2분의 1만큼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분의 1만큼 가고 2분의 1만큼 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움직인 거리가 2가 되는 거고 다시 돌아온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지금 보시면 xt2가 0인 t2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보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한다. 자, 이거 잘 보시고 원점을 출발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주어져 있고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는, 자, 그러면 점 P는 언제 원점으로 돌아오느냐 라는 것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0부터 내가 A까지 점 P가 움직일 건데 이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되면 되겠죠. 처음 위치가 원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A의 값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 0부터 A까지 그때 Q가 움직인 거리인데 3t라는 것은 그냥 이런 직선이죠. 그리고 t가 0보다 크면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v2t를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단순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특이한 점은 A라는 점을 고정을 시켜줬어요. 6이라는 점. 그 다음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점 출발하는 거 체크하시고 그게 P가 원점을 출발해서 움직인다. 자, 그때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T가 2일 때 P와 A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그러면 P의 위치를 찾아야겠죠. 자, P의 위치라는 것은 원점을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0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뭐 특정한 시점 2까지, 지금 2일 때니까 그때의 vt dt가 P의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A하고의 거리가 10이 되려면 A가 6이었으니까 얘가 16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6이 되는지 마이너스 4가 되는지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적분을 해보시면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P의 위치에 대한 식을 찾아서 계산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그냥 단순 계산 문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3학년도 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와 가속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T는 0에서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0에서 2까지는 속도가 주어져 있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가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자, 얘를 적분하시게 되면 VT가 나오게 될 건데
이 VT가 뭐 3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얘한테 2를 대입한 값이나 얘한테 2를 대입한 값이나 서로 같아야 우리가 연속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2를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c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0부터 3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0부터 2까지 2t 세제곱 마이너스 8t의 절대값을 적분을 하시고, 두 번째 2부터 3까지 절대값 3t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c를 적분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실수 A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고, 자, T가 0일 때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 자,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는 것은 극값이 1개다. 그러면 극값이 1개인데 지금 속도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극값이 1개라는 것은 얘가 부호 변화가 한 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부호 변화가 한 번이 일어나도록 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미 0과 1이 0이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A가 0이라고 해봅시다. A가 0이면 VT가 마이너스 T 세제곱에 T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이 그래프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삼중근 가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래서 여기가 0,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0에서 2까지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0부터 2까지 VT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A가 이번에는 1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똑같이 중근을 가질 때. 그러면 VT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T에 T-1의 제곱 T-2라고 되겠죠.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리시면 0에서 뚫고 지나가고 1에서 접했다가 2에서 다시 떨어지는 0, 1, 2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얘도 이제 그냥 요거 계산하라는 문제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A가 이번에 2분의 1이 될 때, 즉 2의 2가 1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라는 거고, 자, 그럴 때 VT는 마이너스 T에 T-1의 제곱 T-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는 0, 2분의 1,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서 2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또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계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산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계산을 하나씩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황에서 그래프를 좀 잘 관찰하면서 어떨 때가 위치 변화량이 최대가 될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0부터 2까지 위치 변화량을 구할 건데, 위치 변화량이니까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때 빠지는 게 없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0부터 2까지 다 양수니까 빠지는 게 없고, 얘는 1부터 2까지 빠지는 부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뭔가 차이가 생길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위치 변화량은. 그러면은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계산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좀 계산을 해가지고 답이 나오면 답 체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A라는 점이 1에 있고 B라는 점이 8에서 출발을 한다. PQ가. 자, 그랬을 때 V1과 V2가 주어져 있고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P의 위치라는 것은 처음 위치가 1이었고 0부터 A까지 움직였을 때 V1T, DT 이렇게 되겠죠. 얘가 X1T가 됩니다. 자, 두 번째 Q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8에서 출발을 하고 0부터
a까지 v2dt 이렇게 계산이 돼서 얘가 x2t다.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된다는 거니까 x1t에서 x2t를 뺐을 때 절대값이 4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죠. 이때가 a가 되겠죠. a. 그래서 a.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이 a의 값을 찾아주시고 그때까지 0부터 a까지 v1at의 절대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또한 계산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치에 대한 함수 찾아주시고 그 거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지금 얘가 2차 함수니까 3차 함수가 나오겠죠. 이게 3차. 그럼 3차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절대값이니까 그게 또 두 개가 나오고 그 각각의 근을 구해서 더 작은 쪽 처음으로 4가 되는 거니까 그걸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찾은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얘가 부호 변화가 있으면 또 적분과 또 나눠줘야 되고 부호 변화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히 계산을 바로 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계산이 조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마도 올해 수능에서도 난이도 자체는 어렵진 않거든요. 이 1이라는 위치, 8이라는 위치만 잘 챙겨주시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산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복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